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화려한 패턴으로 인테리어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타일. 그런데 타일과 건축자재, 그리고 가구와 조명 등 토털 스타일링 제품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 거리를 가든 어디 전시회를 가든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는 거죠. 독창적인 스타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해 나가는 유로세라믹의 김종국 회장을 만나봅니다. 유로세라믹은 서울 강남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과 함께 토털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선도적인 타일 전문 기업입니다. 타일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타일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회사 유로세라믹에 와 있습니다. 유로세라믹의 김종국 대표를 만나 그 경영 노하우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기존의 타일 제품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가구, 조명, 디스플레이 등 여러 가지 독창적인 스타일의 제품을 꾸준히 제시해 왔는데요. 특히 고객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컨셉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공간의 스타일과 트렌드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이들과 함께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국 지점이 10여 개 이상 된다고 해요. 이런 유로세라믹을 이끌고 있는 분, 바로 35년 동안 한 길만을 걸어온 김종국 회장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유로세라믹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979년이었었어요. 네. 7월 29일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우리 형님하고 지인이 계셨었는데 그분을 이제 소개해줘서 종업원으로 일단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중량이 상당히 무거운 칙에 들어가요. 그래서 네. 며칠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인가를 가다가 네.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었죠. 네. 근데 형님이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참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국 회장은 5년 후 창업하겠다는 꿈을 갖고 계속 일을 했지만 결국 15년이 지나 회사의 지점을 맡아 운영하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타일은 고온에서 구워 만든 것으로 인테리어에 빼놓을 수 없는 소재죠. 이 매트 피니쉬는 좀 고급스러워요. 다 해놓으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폴리시 된 거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네. 자기 색깔을 다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급, 그러니까 양복으로 하면 혼방하고 순모하고 그 차이군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도에 따라 내장, 외장, 모자이크, 바닥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요. 뭔가 이 타일이 대리석 느낌도 나는데 대리석하고 타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리석은 자연석이기 때문에 네. 재질 자체가 철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철분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가면 광택도 죽고 네. 물이나 닿고 그러면 녹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철분이기 때문에. 타일은 가공한 제품이기 때문에 1300도 온도에 구웠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철분이 다 녹아버린 거지. 네. 그래서 이것이 좋고
색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타일 중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타일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르는 방법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색을 잡아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고를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대개는 이제 좋아하는 색 쪽으로 가는데 내가 기준을 베이지로 아까 잡았으면은 거기에서 밝고 진하고 보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구도 거기서 이제 베이지 브라운 쪽에서 택하다 보면은 그거는 상당히 인테리어는 만점이에요. 또한 특색 있는 디자인과 컬러의 타일로 욕실의 멋스러움도 뽐낼 수 있습니다. 기존 세면대랑 다르게 독특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타일로 직접 만드는 거예요. 두께가 5mm. 굉장히 얇아요. 기존 저희가 쓰던 세면대는 뭔가 두껍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었어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얇게 빠지면서 심미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세면대는 거의 백색분이거든요. 네, 백색으로 양변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양은 다르지만은 같은 계열색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세면대도 같은 계열색을 쓰면서 진하고 밝고만 있지 스테인레스도 무광으로 해서 했고 이렇게 색상 통일이 돼줘야지만이 멋스럽다는 얘기죠. 유로세라믹에서는 타일뿐만 아니라 시계, 조명 등의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옷걸이 소품이 눈에 띄더라고요. 김종국 회장이 해외 박람회를 다니면서 직접 수집한 것들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 하고 나중에 이것만 갖다 붙인 거하고는 좀 판이하게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해서 무언가 남보다는 다르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죠. 궁금한 것이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고르실 때 회장님만의 어떤 미적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또 안 사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의 심정에서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사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그 믿음으로 해외에 좋은 디자인의 아이템이 있으면 꼭 기억해 놓는다네요. 화장실 안에 있는 타일도 예사롭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우와, 회장님 여기 보니까요. 타일이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그렇죠. 본래는 이 타일이 200에 200짜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더 4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이게 거울 있는 전면이기 때문에 뭔가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했고 이 천정에 한 바퀴 돌리는 거겠죠. 네네네. 이거는 또 균형 있게 비율이 맞게끔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김종국 회장이 직접 디자인한 화장실 타일 정말 남다르죠. 보통은 거울을 이렇게 통짜로 딱 붙여놓는데 여기는 또 분할을 하셨어요. 네. 느낌이 하나로 거울 보는 것보다는 중간에 문양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보는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더 집중도 되고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 제가 디자인을 이거까지요? 와,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인테리어 기업인데요. 퓨전 클래식을 지향하며 럭셔리하고 격조 높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곳으로 7년 전부터 유로세라믹의 타일과 소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만 손길이 가는 데는 그냥 새집이 되는 거예요. 네. 늘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야외 테라스 데크에 이렇게 저희가 이 제품이 이제 타일이 들어갔는데 네, 저쪽에. 그동안 유로세라믹의 제품들로 인테리어한 자료를 보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로에서 쓰고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그 매그넘 타일이죠. 매그넘. 네, 이렇게 베스 공간 안쪽도 완전히 대리석처럼
적고파. 네, 저희 거의 이 프로젝트의 메인샷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유로를 선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선호할 만한 이제 디자인적인 선이 굵고 그다음에 중후한 럭셔리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레지던스, 사무실, 카페,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 유로 세라믹의 자재와 소품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네. 또 나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꼭 가지고 있었고 네.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도 면접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 와서 그냥 어영무영 있다가 가려면은 아예 첫 발도 디딛지 말라고. 네가 사장을 하겠다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김종국 회장은 직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나중에는 분사해서 창업하기를 바란다는데요. 20여 년 동안 유로세라믹에서 일을 하다 창업을 한 전성열 대표. 창업 후 3년 반 동안 유로세라믹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로에서 있었던 그런 물류 시스템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한 90억 정도 하는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특히 회사 이름도 만들어주고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게 해줘서 창업 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었답니다. 우리 회장님이요. 생일이 10월 10일이신데요. 생일날 되면 항상 저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그 생일날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매번 우리하고 드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우리 가족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냐 그러면서 생일날은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꼭 저녁을 하십니다. 그만큼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3년 전 창업을 한 또 다른 직원인데요. 유로세라믹의 일을 일부 맡아 현재는 매출이 30억 원 정도 된다네요. 1997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7년도에 20년이 돼서 2017년도에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김종국 회장은 직원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직원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한쪽 벽에는 특별한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쉼이 있는 삶, 이 포스터는 뭔가요? 쉼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야근을 하길래 안타까워서 야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또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옥상 쉼터, 여성 전용 휴게실, 직원 가족들 여행, 그리고 문화생활까지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마케팅 관련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편하겠다. 고객이 물건을 사게 되면 자동으로 운송비에 대한 결제를 고객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 주소에 따라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주문이 와도 저희가 이제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해서 고객의 주소나 운송비를 추가 결제를 또 해야 됐거든요. 그런 방식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회사여서 운송 되게 말썽 많고 벌써 이거 몇 년 전이야? 한 3, 40년 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개선하자. 여느 회사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회의도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의사결정도 되게 쿨하게 편하게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의견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잘 해주시는 부분이 다른 회사하고는 많이 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종국 회장의 남다른 감각은 본사인 유로타워를 건설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에? 뭔가 저는 사실 아까 여기 올 때 약간 호텔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네. 이 건물이 사실 한몰 건물이라고 해서 뒤로 빠져 있어요. 이 상공관은 앞으로 나와 있어 손님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다가
옛날에 이탈리아에 가서 봤던 것이 기억이 나고 사진 찍었던 것을 찾아서 이 펜스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펜스가 건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 그리고 건물의 매스가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회장이 특별하게 아끼는 이곳은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비마저도 관계없고 눈, 비 뭐 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돌에다가 유약을 입혀서 높은 온도 1200도에서 이제 구운 건데 동파도 안 나고 해서 아웃도어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써요. 호텔이나 아니면 해수욕장 뭐 이런 데서 밖에 놓고 쓰는데 그런 거는 아주 유럽에서는 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시원해요. 열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이군요. 이게 오후에도 이제 끝나면 여기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정말 회사 직원들한테 너무 좋은 장소 아닌가요? 여기서 맥주도 마시고. 세라믹 페이퍼는 벌크 화이버에 소량의 유기결합체를 첨가하여 종이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요.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세라믹 벽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에 2500짜리인데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타일에서는 이제 발전했고 이 빅슬랩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되는 거. 벽지 대신에 다 쓸 수 있어요. 디지털 프린트 기술인가 봐요. 네.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벽지에 낙서를 해도 물로 쉽게 지울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해요. 우와, 그냥 물로 한 번 이렇게 하면 바로 다 지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집에 한 장 붙여야 되겠는데. 너무 붙이기 좋고요. 근데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선별해 오실 수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잘 보이는데 내가 아무 관심이 없이 가서 그냥 돌아다니면 안 보이겠죠? 네, 맞습니다. 관심이 중요하죠. 유럽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도 참 컬러 감각이 좋다. 뭐 이렇게들 평을 하죠. 근데 오늘 회장님께서 입으신 옷도 너무나 컬러 감각도 좋으시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대표님, 회장님이 입으시는 그런 정장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세요. 진짜. 이 신발도 이 신발은 외부에서는 안 신고 실내에서만 신는 신발인데 오늘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협소합니다. 이곳은 김종국 회장의 집무실인데요. 납품처에서 받은 많은 상장과 감사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라믹과 관련된 예쁜 도자기도 많이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박물관을 하려고 해서 허가까지 받았다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 지금 많은 것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밖으로 내놓고 박물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갤러리식으로 해서 제가 할 겁니다. 지인들의 멋진 그림도 이미 표구해놓고 갤러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여기 설계도가 보이는데요. 어떤 건물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물류창고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 광주인데요. 유로세라믹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물류창고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보시는 사무동하고 창고동하고 이제 이어지는 브릿지 지금 해놨습니다. 첫 평탄 이거 하는 게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 이걸 한 번에 안 해요? 넓어가지고 조이닝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면은 기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또 무엇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물류 창고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배송이 쉽게 이루어져 제품의 품질 향상까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제품 보관 상태도 옛날에는 야적에 해서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창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고급 제품 같은 게 그대로 해서 나가니까 소비자들이 또 봤을 때
상품이 비싼 걸 샀는데 뭐 박스가 너덜너덜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이쪽 뒤하고 옆에 쪽은 판넬이고 앞쪽은 그 타일 하고 그다음 저쪽 옆에 있는 오픈된 부위는 이제 유리해서 창 들어가서 유리에 들어가고. 타일 들어갈 때는 가의 벽이죠. 예. 벽 1.8m까지. 1,800 정도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뭐 타일 들어갈 건 없고 위에서 이제 전시장에서 우리가 전시할 품목들이다. 11월에 준공 예정인 이 물류 창고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요. 창고 외에 전시장과 아카데미 교육시설, 직원 사무실과 식당 등 여러모로 계획 중입니다. 우리가 서울에만 매장이 있는데 이쪽에 매장을 하려고 하면 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류를 배송할 수 있는 곳이 여주, 이천, 용인, 광주, 수원 뭐 이 바운다리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또 하고 이제 전시장을 크게 만들어서 스페인에서 여기다 전시장을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그러면 자기네 상품을 가져와서 그걸 우리가 팔아주는 거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능성 기자재와 공간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자재 및 소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로 유로세라믹도 이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로세라믹은 단순하게 제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타일을 이용해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김정기 작가가 이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일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타일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분이 같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10시부터 6시까지. 10시부터 6시에. 둘이 하면은 네 명, 3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지? 이런 아트 개념물에서 참가지 제품만을 갖다 보여주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하고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아트 개념을 해서 여기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이색적인 만남. 앞으로 이런 협업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유로세라믹을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오셨는데요. 앞으로의 비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일도 이제 온라인에서 팔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장을 잘 해서 손님들한테 인정만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지금 40대 정도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은 편하게 구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유로세라믹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카펫인가요? 카펫 타일이라고 봐요. 카펫 롤 카펫이 있고 네네. 카펫 타일이 있고. 근데 이제 소재는 네네. 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나일론 실로 해서 염색해가지고 직조하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지죠? 그런데 옆으로 당기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시공도 되게 편리하고 쉽게 철거를 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럼요. 아주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네요. 네. 경영 전문가가 생각하는 유로세라믹의 성공 방향은 무엇일까요? 유로세라믹 김종국 회장님은 직원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제품에도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공 중인 전시관과 물류 보관 창고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타일뿐만 아니라 조명과 가구 제품까지 만들면서 더 넓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유로세라믹. 유로세라믹이 밝은 미래를 한국경제TV가 응원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으로 우직하게 성장해온 유로세라믹. 타일 분야를 선도하는 유로세라믹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기 계획이 있어서 내가 어떤 세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이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해 떨어지면 가고 뭐 자고 나서 또 출근하고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앞서서 솔선수범하면서 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된다고 봐요.